어, 근데 대수학 계산으로 살펴보자. 이제 대계살 시간 관련해서 어, 일단은 좀 스터디를 당분간 보류할 생각으로 좀 적어도 이제 왜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공감대랑 합의에 이른 가운데 스터디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확신하게 되어서 그 대화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 오늘도 대화를 하게 됐지만 원래 저희 토요일 날 이제 공부하기로 한 것도 당분간 요 대화로 채울 생각이고 좀 사전 전제를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제가 대수학 아름다움 2기를 할 때 직문수처럼 스펙트럼을 넓혀서 진행했거든요. 1기랑 다르게. 그래서 1기에서는 이제 제가 추상대수를 실제로 안다고 상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가한대수 및 대수기하 관련된 걸 다뤘는데 이제 증문수 4기 때 경험이 하도 지금 좋아서 그래서 스펙트럼을 충분히 다양하게 하고도 할 수 있겠다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어서 김도현 박사님으로부터 진행이 되는 이 대개살도 제 입장에서는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게 일종의 브랜치로 나오는 스터디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스터디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사가 아름다움 이게 들어올 때, 아, 나도 들어가서 재밌게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겠다를 호환이 되게 기본적으로 염두에 놓고 제가 이 지금 대화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독적인 공부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 이게 대화가 목적이고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거는 아닌데, 저도 제 생각이 있고, 당연히 김도 박사님도 본인 생각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일단은, 스터디에 있어가지고 목표에 대한 건데, 그 목표를 가를 때 제가 두 가지 층위를 먼저 좀 갈라보고 싶거든요. 하나는 스터디 자체의 어떤 이제 인스트럭터 입장에서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공부를 만드는 것과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일련의 스터디가 진행이 됐을 때 소수의 선별된 필터링이 되는 것만 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스터디 성격이 달라져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인스트럭터가 모두가 남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게 성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별된 사람들만 남기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꼭 선별된 것만 남는 게 아닌 거는 명확한데 그럼에도 인스트럭터의 꼴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김동현 씨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일련의 스터디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럼 지금 스터디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꽤 있잖아요. 물론 스터디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거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이 대수적으로 선별된 사람들을 필터링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임의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임의의 사람들한테 맞춤식으로 스터디가 가기를 원하느냐. 좀 이거를 좀 극단으로 얘기하면 수프리멈을 기준으로 대할 거냐. 인피멈을 기준으로 대할 거냐.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볼 때 일단 그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수프리멈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일단 그거는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인피멈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윈지 뭐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간보다는 확실히 아래 잡고 싶은 거는 맞고요. 뭐 인피멈 같이 이제 다만 제가 조금 오해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많이 오해를 했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한 시간 자체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냥 예시 몇 개 보여주면, 그냥, 이거 뭐 그냥 예시 보면, 아, 충분히, 이런 예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대수적으로 확장하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나이브하게 들어갔다가 사실 처음처럼 돼버린 거였거든요. 이제 그게 일단 코멘트 하나고, 그래서 대게살에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고, 이제 제가 기대수 6기에도 한번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일단 진도를 나갔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또 들어가 봐서 이제 좀 떠들어 봤는데, 거기서도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또 한 1시간 반 좀 넘게 걸쳐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훨씬 잘 됐지.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또 잔소리가 많은 타입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이제 다 열심히 대화 나눠보세요 하고 이제 나오고 나중에 이제 레코드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게 두고 나니까 저도 좀 느낀 게 있었던 게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헤매시고 하긴 하지만 뭐 또 이제 되게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물론 뭐 그 자리에는
또 어떤 분이 뭐 바로 잡아주시는 존재도 있었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최혜재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이 즐긴다라는 게 일단 되게 컸고, 그리고 제가 너무 욕심이 컸던 거는 사실 맞겠더라고요. 제가 최혜재기님이 비공식으로 라운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와닿았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뭐랄까, 아니, 밤새워서 대화하고 있는 이 미친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라는 게, 네, 네, 그거는 좀, 네, 일단은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계속 가볼게요. 몇 가지 층들을 계속 오늘 구분하는 게 그 대화의 목적이라. 두 번째로는 이제 욕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어, 지금 이제 요 스터디 수준이 높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그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탁월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아닌 경우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실질적으로 모두가 다 스터디를 할 수 있다 되게 그 이상적인 얘기고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고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스터디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진짜로 이제 아마추어를 위한 아마추어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느 쪽이 달성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스터디를 모아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잘 따라오게 해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필터링이 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 다음을 하는 게 할 만할까요? 아니면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그 누구도 누락이 되지 않는 방식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일련의 세월들을 거쳐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게 달성이 되는 어느 쪽이 더 욕심이 있는 거거나 더 어려운 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언뮤트 돼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네,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 필터링 돼 있는 사람, 물론 좀 그건 있어요. 한마디 이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저도 이제 좀 잘 몰랐던 거고 이제 알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같이 가라.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라고 안 막힐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어디서 막히냐의 차이지. 무조건 막히기는 막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네 저도 그거를 좀 많이 느끼기는 해서 진짜로 가능하면 다 데려가고 싶은 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좀 현실적인 고민은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뭐 이제 제가 처음에 6개월 얘기했었는데 그 6개월이라고 한 거는 이제 지금만 생각하면 순전히 제 욕심이었고요 그거는 네 그래서 6개월로 할 거면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절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길게 가져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밖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서적 결을 말씀하시는 거여서 저도 그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 지금 전제부터 세우는 게 그게 달성 가능하다 이거 말하기 전에 많은 경우 사실 그냥 초월적인 얘기고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어떤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수술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만들 거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배움들을 얻게 하는 거에서는 이거는 지금 가장 수저에 있는 가장 대들보에 해당하는 엑시움이거든요.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건드려지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층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해 보면 실제로 잘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부생들도 그렇고 한데, 어떤 그들만을 위한 문화를 만들 것이냐, 소위 말해서. 실제로 이제 수질에서 추구하는 이제 대학원 수학들이라는 게 결국 쉬운 선이 실제로 아니니까요. 그 아니면 정말로 그 어떤 기만 없는 센스에서 그 누구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맞춰서 할 것이라는 거를 볼 때, 근데 이제 거기서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 각자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계속 교류하고 사는 거라고 제가 이제 너무나 사실 확실하지만 그래도 말의 층에서 정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케이스 스터디를 어떤 이제 말씀드리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필요 조건에 대한 것인데, 소외시키지 않기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한 것으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스터디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요.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수학적인 지식의 스펙트럼도 다르고, 상황의 스펙트럼도 다르고, 어떤 니즈의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제 수학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변두리 길을 가려는 이게 다 달라서 일단 그래서 이게 그 주파수를 내가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디스코드 라운지에서 얘기했던 게 그 만약에 이거를 그 이제 그 인스트럭터가 오픈 마인드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인스트럭터가 파악을 못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인스트럭터가 아닌 사람들의 잘못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령 오늘만 해도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다 디스코드 라운지에 있다고 다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이신혜 선생님이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화를 좀 했거든요.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육아를 하니까 그 이제 사실 라운지 하려고 이제 그 이제 요 아이팟 한쪽 끼워놓고 그뭐 아이 데리고 좀 시간도 써야 돼서 그 이제 그 닌텐도 스위치로 이제 그 링피트라고 있거든요. 운동 좀 하면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이제 그 듣고 있었는데 그 이신혜 선생님이라는 분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 들어왔는데 그 왕복 4시간이 걸린대요. 그 10학번이고 왕복 4시간. 그리고 그 지금도 라운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고 계신 주무시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냥 재밌으니까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 수학에 대한 어떤 이 낭만에 대한 게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학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데 그냥 현실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오히려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라운지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갈고 나왔는데 그 이제 동치 관계랑 그 분할이랑 1대1 대응 면역을 이 사람들이 만들라고 해도 그 말 죽어도 안 들어요. 제가 얘기했는 게 있잖아요. 그 디스코드 라운지에서 김현 선생님 말 귀뚱으로 그러니까 말 죽어도 안 된다고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안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딱 필요한 선에서 건드리지 어떤 강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 결에서 이게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계속 시키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방식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모든 의미에서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대화에서도 와중에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와중에. 와중에 막상 그 대화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어떤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실제로 이제 스터디를 그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 각자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다 스펙트럼이 너무 당해서 그럼 제가 그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스터디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느냐? 돼 있습니다. 네. 가령 최세현 선생님은 그 기대치 6기하는 시간이 그 점심 챙겨줘야 되는 시간이에요. 사춘기 음,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거 한 번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맥락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해서 본인이 니즈를 안 느낀다는 것도 아닌데, 그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고려. 그리고 저희 다 그거 알잖아요. 어떤 그냥 단순히 삶의 스테이지가 그냥 학부생이냐, 대학원생이냐, 어떤 과목을 들었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희 너무나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인스트럭터 입장에서 이 참석자들 각자에 대해서 만약에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그 스터디는 어떻게 갈까요? 그 뻔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이걸 뭘 느끼는 거냐면 이건 인스트럭터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들어야 되는 문제에 가까워요. 이건 인스트럭터 내면에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파악이 되면 끝나는 문제. 라는 점에서 근데 파악이 안 돼. 이거는 그냥 딱 이제 그냥 갈라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되게 살이 어려운 문제인 게 지금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 결과적으로 계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이 전달돼요. 저도 그 기반 엄청 좋아하거든요. 직문수도 그렇게 기반을 뽑아요. 그러니까 직장의 문과생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구라를 친 다음에 어떻게든 그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저는 그거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 맞는데 그래도 그 파악은 처음에 하려고 되게 애를 쓰면서도 어려워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그 필요하다는 거를 좀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참석자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그러니까 일단 지식은 오히려 저는 그건 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식에 대한 층위에 대한 거는 그거는 오히려 제가 그 김동현 선생이 오히려 배워야 되는 입장이고 오히려 여러 층위에 있어가지고 그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층위의 파악. 지금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가령 지금 이제 카메라에 보이는 저 오준섭이라는 저 이상한 인간이 학회에 가가지고 이 시간에 그 로비에서 이 시간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고 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 버리면 굉장히 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수학을 몰라? 너 지금 이렇게 수학해서 되겠어? 굉장히 말이 안 맞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맥락상.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6기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계신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사람들 다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수학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 이 말이 아니라 모르니까 계속 이제 그래서 디스코드 켜놓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변죽을 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도 네, 일단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저는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좁은 인생?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학부 때 뭐 학석박을 다 이제 한국에서 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다 수학하겠다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고, 학교가 워낙 작으니까, 그냥 뭐 진짜로, 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오래 살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회사에 취업을 해서도 제가 이제 딱히 대기업을 간 건 아니다 보니까 회사가 그래도 뭐,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사실 수십 명만 돼도, 네,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아무래도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좁아지기 마련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사람들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뻔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대화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사람들의 뭐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 들어보면 헉,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답변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작 사람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 말, 그거 자체를 인식을 그냥 못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최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진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당연히 뭐 누구보다도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알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 뭐 예를 들면은 뭐 특히나 이제 오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학교에서 뭐 이런 건 이제 전혀 몰랐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인스트럭터로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요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인스트럭터로 일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라부스상 꼴을 정해놓고 그 꼴에서 셋업된 걸 가지고 A 그레이드부터 F 그레이드까지 그냥 분기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깔끔하고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수준에서의 그 기대치가 그냥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정신 나간 모임은 그 어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가 수학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액시om으로 있고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수학을 즐겨야 되고 일단 내 내면에서 쉽지 않으니까요. 그걸 즐겨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전파되는 방식으로서 그거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제 즐길 목적에서 지금 사실 이제 그 뭐 이제 수학 지식이야 지금 이제 추상대수 그거 자체야 그냥 사실 그냥 무색무취 무마시고 여러 센스에서 솔직히 지금 그거를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건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더 들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제가 이걸 얼마나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비판도 아니고 어떤 오늘 대화가 목적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제 이게 좀 되게 깊은 얘기라 가지고 어떻게 전달이 될지 제가 모르겠어서 제가 한번 좀 꺼내는 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일단은 이제 관찰의 레벨에서 볼 때, 음, 그, 얼핏 보면 그 요구치가 높다는 것 때문에, 그 실제로 가야 되는 길이, 그니까 이제 분명히, 저도 이제 사실 요구하는 그 기대치가 높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실 저보다 어떤 면에서 높으면 더 높았지, 낮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높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하시는 것들 듣다 보면 드러나거든요. 저도 그거 사실 다 100% 동의하는 입장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높은 가운데 그게 좀 말이 좀 세게 나가요. 기본적으로 말이 세게 나가요. 그러니까 높은 것과는 조금 별개예요. 약간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만 해도 사람들이 김예나를 아는 여하의 동치 관계에 지금 한 또 2시간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또 자연스럽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갈굼 아닌 이제 약간 갈굼으로 이거 이렇게 대응 관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도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수위를 제가 좀 조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기대수 6기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되게 세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스터디 레벨에서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오히려 거기서 머물게 할 텐데 디스코드 라운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캐주얼한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화들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잠드는 게 중요하고
여러 관점에서 기분 좋게 잠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메인 스터디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확인을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선들은 건드려 주려고 하는 게 있지만 거기서 이제 고민하면서 건드려 주려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나 쌤이 이제 그 대학을 실제로 가서 한 2년 정도 수학 전공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큰 그림을 기준으로 그냥 뭐가 중요한지 정도만 짚어주고 약간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돼야지 그냥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좀 그리고 또 어떤 약간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거가 그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하는데 채찍으로 치려면 당근을 좀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채찍으로 때리고 싶을 때 좀 마음대로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맨날 치면 도망가잖아요, 말이. 그래서 당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아, 이 정도면 그 말이 군침을 흘리고 올 것 같은데 그때 채찍을 때릴 생각을 하고 그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채찍을 때려서는 안 돼요. 그 오히려 한 9대 1 정도로 9 정도는 당근을 주다가 아, 설마 이때 때리겠어 할 때 그때 이제 그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채찍이 나가요, 보통. 어떤 이 스탠다드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려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심리가 반영이 돼 있으면 내가 너무 사실 그 채찍으로 너무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어릴 적의 성장이랑 좀 어떤 비슷하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에서 이 고공으로 어쨌든 그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거에서 실제로 내가 이게 당근에 의해서 올라갔으면 오히려 안 그랬을 텐데 실제로 나한테 그 과정이 채찍이다 보니까 그 내 피부로는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올라가는 과정은 실제로는 이 험난한 채찍을 뚫고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말라야를 향해 가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딱 대조가 되냐면 수학을 즐기고 싶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즐김이 돼요? 이거는 즐기고 싶다라는 희망과 별개로 이거는 완전히 고문이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수학에서 히말라야 오른 게 그런 거였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건 제가 어떤 느끼는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있고 근데 상대방한테 내가 사실 전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겪었던 거를 전하는 정서적인 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그게 전달받는 입장에서는 아 수학을 실제로 알아가는 게 이렇게 채찍으로 오지게 두들겨 맞는 것인가가 전달이 되면 이거는 망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적인 어떤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돼요, 스터디가. 예를 들어 대계살 스터디를 열어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기만에 속는 게 이거 계산을 할 수 있나 보다 했는데 막상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채찍들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면 이제 아, 수학을 알아가는 거는 이렇게 채찍으로 자 이제 그 개같이 두들겨 맞는 거였단 말인가? 아, 나는 수학이 적성이 안 맞는구나. 이거는 인스트럭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이제 성숙한 레벨끼리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차피 그 교정이 되는데 가르칠 때는 이게 책임이 따라서 그리고 이제 수준의 성격 자체가 물론 만약에 제가 이게 학교 수업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대수기야 개론이다 하면 저는 채찍으로 때릴 생각이에요. 그때는 이거는 작정하고 그 오히려 더 때리죠, 그때는. 근데 이 스터디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스터디에서는 동치 관계랑 그 분할이 1대1 대응인 걸 연역으로 보이라고 채찍 비슷하게 어떤 쓰다듬어줘도 아, 나 그거 싫고라고 에 하고 밀어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 그래도 이게 왜 해야 돼? 이러면서 해도 이 사람들은 따라올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이 머저리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정확히 하라는 말조차도 그러니까 이거는 인스트럭터가 그러니까 제 책임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딴죠. 저는 이제 아 정확히 하라면 당연히 연역적으로 증명하라는 얘기고 근데 그 정도도 전달되면 그럼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얼르고 다시 당근 주고 아 똑똑하다 잘한다 잘한다 하다가 한번 딱 때리고 약간 그래야 되는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이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를 대했던 선생들도 그 생각을 했겠구나 나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당근들을 많이 먹었을 거고 아, 다 그렇게 얼러서 데리고 갔었겠구나. 에서 그거에서 이제 그 이제 오히려 선생들 입장에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 제 일단 느끼는 이 쌤의 이면에 있는 그 정서에 대해서 좀 말을 오늘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 하실 얘기 있으면 네. 돼요. 그 일단 먼저 하나 오해가 없으시게 뭐 당연히 이제 뭐 채널적인님은 오해가 없으실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네, 정말로. 네. 그러니까 너무 인격자시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약간은 엄격하셨다는 것도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지도 교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미국을 기준으로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소고기 한 1, 20만 원어치 사가지고 오늘 내가 가서 코스 요리 해줄 테니까 가고 같이 먹고 놀고 뭐 하다가 뭐 공부하고 뭐 그러고 그러자 뭐 해갖고 그러면 이제 지도 학생들 다 데리고 가셔가지고 저희는 앉아서 놀고요. 지도 교수님 이제 전체부터 해가고 이제 식전 빵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발사믹 소스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야채류 뭐 제가 음식을 잘 몰라서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메인 제일 좋은 고기를 사셨어요 항상. 예.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스테이크 쫙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와인을 오늘은 이제 와인 셀러에서 오늘은 뭘 깔까 해갖고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디저트는 또 그때그때 다르게 뭐 해갖고 일단 식사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 경우마다 다른데 밥 먹고 바로 수학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당연히 아니면은 일단 밥 먹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뭐 이렇게 뭐 레고가 이제 새로 구매를 했는데 오늘은 이걸 같이 해볼까 뭐 내지는 아니면은 뭐 또 이런 걸 해볼까 하여튼 뭐 그러니까 노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고 이제 막 그렇게 놀고 그러니까 놀다 보면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조금 놀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아니지, 그러니까 수학해야지. 각 잡고 수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반대로 딱히 수학을 하려고 전혀 모인 건 아니었는데 그냥 놀다가 그냥 수학 얘기 한마디 나와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수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뭘 해도 저희는 그러니까 라운지 이제 라운지도 워낙 심해져 갖고 라운지보다 더 하면 더 했지라고는 함부로 말은 못하긴 하겠는데 지도 교수님 댁에 가갖고 열 몇 시간씩 있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어서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런 당근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저도 그 채찍을 견뎌낸 거고 그 채찍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걸 채찍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사실은 연역은 처음부터 좀 잘 되어 있었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일찍 접하다 보니까 연역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쓸 줄 알고, 그 뭐 심지어 제 밑에 애들도 막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막상 교수님이랑 대화를 하면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그것만 쫓아갔지.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비틀어서 그 당시만 해도 전혀 못 봤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비틀어 보게 됐는데 교수님이 뭔가 질문을 던지면 진짜 어버버 하는 게 거의 일이었거든요. 너무나 그게 일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필요를 강하게 느꼈던 거죠. 교수님의 저가 그러니까 수학은 말로 해야 된다. 그게 저희 교수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더 갈구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채찍을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너무 과하다 싶으면 교수님이 끊으실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교수님의 저는 저희 교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제가 성격이 모나다라는 것보다는, 어,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좀 여러 면에서 미숙해서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좀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좀 어떻게 고쳐야 될지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사실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대전제가 저는 형보다 잘해서 이런 말을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 수술하면서 늘 그 고민을 하거든요. 이 스펙트럼에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진짜 어떤 대부분 상황에서 노답이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어떤
책임을 진다는 센스가 무슨 인생을 짊어지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수학을 의미 있게 즐기게 하고 이것도 참 여러 층이들이 있잖아요. 수학을 즐긴다라는 거가.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만 없는 어떤 이제 방식으로서 어떤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사는 입장이라 단순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친구한테 사실 이제 제가 사실 대게살에 대해서 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대화를 포함해서 좋게 보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형 때문이에요. 형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로서.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1년의 과정이 지났을 때 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하자라고 이제 형이 제안했었을 때 좋다 했던 거예요. 그냥 이제 사람들한테 대수적 지식이 흘러가는 거나 그 영상이나 솔직히 이런 건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여자 제가 대사관을 할 거라 어차피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그럼 두 가지, 사실 대화가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칭의를 그냥 하나는 예시, 하나는 칭의만 얘기를 하고 하실 얘기 있을지 듣고 오늘 레코드는 첫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하나가 제가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파수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좀 제가 저렴하게 혹은 조금의 비하일 수 있는데 그냥 적나라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래요. 블랙 코미디 중에 제가 옛날에 봤던 것 중에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이제 코미디언이 미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이제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이제 좀 멍청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이 개가 개는 이제 뭐더라 뭐 초콜릿인가 뭐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나 봐요. 전 개를 안 키워가지고는 잘 몰라요. 근데 이 개가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이 산책시키다 이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해가지고 배틀하고 막 치는데 걔가 눈빛이 이 새끼 나한테 왜 이러지? 하는 눈빛으로 오히려 기를 쓰고 안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다 개워내게 만들어서 살려놨대요. 근데 다시는 그 개가 자기랑 산책을 안 한대요. 약간 이런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은 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놨는데 걔는 어떤 입장이냐 이 새끼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를 할 때 네, 그거예요. 예, 김영 선생님 보시는 그게 정확하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그거를 보고, 저 그때는 그냥 막 웃었는데, 인스트럭터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비유에서 메타포에서 도움이 되냐면 특히나 제가 지금 이제 텍사스 스테이트에서 애들 가르칠 때 정말 애들의 배경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제가 이제 A 플러스 B 제곱을 한 달 동안 가르쳐서 이해를 못하는 거를 보고 등으로 진짜 식은땀이 나요. 진짜 눈빛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부산대 사회과학대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6남매 중에서 이제 둘째이고 당시 세대에서는 대학 가는 게 드물었던 세대였는데 나름 아버지가 삼수를 해가지고 부산대를 나름 명문대를 갔던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근데 엄마가 늘 이제 그때 당시 회상하면서 늘 아빠를 까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숙제도 다 해줬고 레포트도 다 써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그거 보면서 제가 학생들을 여기서 학부생들이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버지가 여기 지금 20대 시절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 용납이 가요. 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솔직히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까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 아버지가 사실 수주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레코드도 보실 텐데 저는 진짜로 텍사스 스테이트 애들을 대할 때 그 생각을 하고 대하면 이게 좀 포용이 되는 그 마음.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덕에 내가 컸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누나도 컸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포용 덕에 수학 못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진짜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서 애들 하는 거 보면 하도 마음에 안 들다가 그런 게 있어서 이 개에 대한 메타포가 뭐를 주냐면 진짜로 황당한 거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한데 개 입장에선 그게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걔한테 너는 왜 본능이 이러니라고 하면 같이 못 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으로서, 뭐, 혹은 이제 예를 들어 부모로서의 마음은 그게 맞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전제가. 그러니까
네 개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강요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형보다 잘해서 노하우랍시고 떠드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되게 못해요. 못하는데 못해서 고민한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못하는 거 오히려 알고 되게 한계를 받아들일 때도 되게 많고 잘 못하고 실질적으로 잘 못하고 근데 그럼에도 애를 쓰려고 하다가도 잘 안 돼요. 저도 제 삶도 바쁘고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잡으려고 애를 쓰려고는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인지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은 그 대화를 나누려고 애쓰는 것 정도는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뭐 형보다 나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를 일단 모든 의미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오히려 어떤 이제 김동현 박사님 어떤 대하시는 그런 섬세함이나 어떤 마음 깊이 씀씀이 비하면 사실 저는 되게 얄팍하고 강팍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스킬셋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가짐에 있어가지고 김도현 박사님 하시는 거를 보면 제가 이거는 좀 칭찬 아닌 칭찬으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절대로 최세현 선생님한테 김도현 박사님 지금 해주시는 거 보면 본인이 필요가 이제 딱 보이니까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지금 본인 바쁜 와중에 일주일에 지금 두세 번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빡 해주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라. 저는 에너지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든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자체가 이제 개의 본능상 적합하지 않다의 층인 거지. 개에 대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개를 안 키우는 건 제가 산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요. 단순히 얘기해서. 근데 오히려 이제 산책을 너무 많이 시켜주니까 개 입장에서 아, 못한다. 약간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거라는 얘기를 저는 오히려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오히려 그거는 깊은 마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개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하는 거가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제 어떤 배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이 메타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듣고요. 업뮤트 상태입니다. 그 은유가 굉장히 많이 와 닿았고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좀 싶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사실 뭐, 당연히, 주도 교수님 그렇게 잘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주도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를 저도 튕겨낼 때가 되게 길게 있어 봤어서, 네. 그 시절에는 뭘 해도 안 먹혀요. 사실 저도 알거든요. 심지어 이건 간접 경험도 아니고, 직접 경험으로도 아는데도 이게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니까 더 참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지금도 참 마음에 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 공부만 할 수 있는 거는 축복이다. 라는 말이 사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없는 시간에 쪼개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네, 그 말이 뼈저리게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의 비유가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게 주인의 마음이 아무리 절실하고 하면 해도 네, 안 될 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네. 저도 그거를 몸으로 겪어봐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고 그 이제 그리고 1대1로 개개인을 다 이렇게 파악을 사실 설마 저는 개개인까지 파악할 생각은 솔직히 그거는 못했고요. 네. 이제 근데 적어도 이제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바로 뭐 물리적으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본인들이 잘 드러내만 주시면 그리고 열심히 제가 이제 그리고 뭐 건의도 그런 면이 일부 있지만 저도 이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냅두면 혼자 필 받아갖고 막 폭주기관처럼 폭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막아주셔야 되고요. 제가 그 부분을 딱 치고 들어오려고 지금 개 메타포를 했는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개가 네. 주인한테 자신의 본능을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설명할 방법이라.
근데 그 상황에서 약간 제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헷갈리는 거는 음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냥 산책 잘하고 있다가 맛있는 게 보여가지고 훌떡 집어 먹었는데 그게 본인한테 위험한 줄도 모르고 먹은 거잖아요. 아, 그치. 아, 그게 본능이라는 거구나. 내가 얘기하고. 주인한테 음. 내가 가는 산책길에 초콜릿이 있으면 안 되니 거기서 내가 여기서 먹고 싶어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 산책길을 잘 디자인해 달라고 하는 개가 있을까요? 없죠. 네. 이게 제가 그 음. 틀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리고 이 다름의 층위에서 제가 또 하나 드러내 보자면 이래요. 그, 제가 이거는 제가 형한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고, 내가 제가 비판을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잘못이라는 포인트에서 명확하게 비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가지에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두 가지에 대한 건데, 그, 이제 어, 동치 관계랑 분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비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개의 관점과 그 주인의 관점 두 가지를 좀 대조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동치 관계랑 분할에 대해서 그 2주째 떠들고 있는데 2주째 떠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형의 관점은 2주씩이나 그거를 보는데 왜 아직도 이거를 이런 점에서 갭이 있느냐 이고 당장 오늘만 해도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수질 모임을 X라고 잡자. 이 X라는 거에서 우리가 동치관계를 구체적으로 뭘로 줘야 김예나를 아는 사람과 김예나를 모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 이거 정확하게 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지금 또 밤새서 지금 2시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은 지금 라운지 보면 지금 현재 55시간째 라운지가 살아 있어요. 이 개 본능이라는 게 개 본능에서 훈련이 되면 사냥개로서 굉장히 훌륭한 개가 되고 주인이 정말로 위험할 때 그 자기 목숨을 버려가는 게 그 개의 본능이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기대수 3강 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미친 인간들이 지금 55시간씩 방을 살려놓고 그 불시처럼 했다가 또 대화하고 있고 또 대화하고 물론 빈 게 많고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주인 입장이라고 할 때, 개를 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때, 너 왜 본능이 있다구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능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럼에도 주인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은 개 책임이라는 게 입실론만큼이라도 존재하냐에 대한 거예요. 인스트럭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여기서 형이 아까 한 말에서 비판하고 싶은 게 나한테 알려달라. 이거는 불가능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 본능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개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그 개가 있는데 그 싸지르고 사는 게 원래 개가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한테 너 여기다 싸면 안 된다. 물론 말할 수 있고 훈련시키는 게 맞지만 쌀 수 있어요. 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안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는 주인이 해줘야 되는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그 개가 여기서 싼다고 해서 너 왜 이래라는 그 결에서 해버리면 이거는 개 입장에서는 바꿀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그 관련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디스코드 라운지에서는 저는 이걸 뭘로 비유하냐. 개들이 편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놀고 있고 그 야드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만약에 주인이 아, 너 왜 여기서 놀아? 이래 버리면 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층에서 고칠 게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랑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오히려 제가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거의 기적에 가깝거든요. 이 사람들의 배경과 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걸로 저는 해석하는 게 있냐면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은 지금 학교에 가서도 이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오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여기 왔을 때 아예 왜 줌에 없는 기능이 있는 기능이 여기서 왜 안 돼? 이거는 완전히 지금 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발언인 거예요. 그냥 걔들이 재밌게 놀면 장땡이고 그러다 좀 싸면 쌌구나. 그냥 이것까지가 맞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가 제가 좀 비판으로 좀 드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같은 눈높이일 수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저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수학하다 보면 나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를 대단하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거를 디폴트 제로선으로 잡아야 되는 게 정서적으로 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나를 높이지 않는 맥락이
있는데, 왜냐면 난 내 어떤 모난과 부족함을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아직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는 존중이 아닌 맥락으로 작동하기가 너무 쉬운 면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어쨌든 축담으로 짬밥 먹었고 그런 거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이신혜 선생님이 라운지에서 한 어떤 비유를 좀 들어보면 이래요. 본인이 탁구를 좋아한대요. 근데 탁구를 3년을 쳤대요. 3년을 치니까 최하위 랭킹을 벗어났대요. 저희는 그걸 이제 짬찌로 따지면 저희는 솔직히 수학을 10년은 더 했잖아요. 솔직히 그가 저 탁구로 따지면 저희는 10년 탁구 친 사람들의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탁구를 아직 3개월도 안 쳐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일단은 3년 정도 탁구 정도 자세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라고 하면 그것도 그 사람의 말들을 듣지 않고 가정하면 그거 못하는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3년이라는 짬을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제가 이제 여기서 잘못을 말하는 층은 어떤 거냐면 그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 그 내공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 단계가 예를 들어 지금 탁구를 친지 3개월밖에 안 됐으면 3년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물론 근데 그 맥락은 성립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코스웍의 인스트럭터로서 이 코스웍은 이거를 나가는 거라는 거가 디파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실라부스가 있는 가운데 학생이 인롤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학생한테 분명히 책임이 따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수준의 스터디들은 지금 이제 전제가 지금 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내가 이제 대화를 물론 본인들이 꺼내야 돼요. 하지만 꺼냈을 때 내 방식으로 내가 지금 3개월밖에 탁구를 안 쳐봤는데 그거에 맞춰서 나를 대해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대화의 책임은 학생한테 계속되지 않아요. 더 천적으로 인스트럭터 기술이 되고, 자,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가장 비판하는 포인트냐면, 나한테 알려달라.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지 않은 말이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책임을 상대방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은 내 건데. 저는 책임을 떠미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개살도 그렇고 기대수 6기도 그렇고 형은 계속 책임을 남한테 떠밀어요. 저는 책임을 남한테 주지 않아요. 제 책임은 제가 다 져요. 그게 달라요. 근데 책임을 진다는 게 제가 더 잘났다라는 거나 더 잘한다는 말, 그냥 저는 제 책임인 영역을 제 책임으로 머문다 정도의 의미에 가까워요. 이게 결이 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래서 제일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만약에 인스트럭터가 학생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면 그 경우는 아무리 인스트럭터가 역량 수학상 탁월해도 그 경우는 수준에서는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커트한 거거든요. 그거 보고 계속 책임을 넘기시더라고요, 상대방한테. 아니, 탁구를 3개월밖에 못 친 사람인데 어떻게 3년짜리 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넘겨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되고요. 뭐, 네, 일단 인지는 했고요. 그게 책임을 넘기게 된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 항상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할 때 고민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이 중에도 누군가는 3년 혹은 그 이상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3개월이 아니라 3일밖에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니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3년 배운 사람이 아이 왜 또 이거 나는 3년이나 했는데 저 다 아는 얘기를 떠들어 하면은 뭐 본인이 싫으면 그건 나갈 거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즐거우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쭉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당연히 제 책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일단 책임 문제는 인지했고요. 일단 그건 한번 끊고 가고. 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일단 생각을 못 했다가 좀 더 정확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 이게 제가 또 답답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의 결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숨 쉬는 건 너무 비유가 이상하니까 말고 자전거 타는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 처음에 못 타잖아요. 근데 그냥 하다 보면은 타게 되잖아요. 물론 저는 자전거를 잘 못 탑니다. 네.
물론 저는 자전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 이 비유가 적절치는, 그러니까 저한테 와닿는 비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느낌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타고 가면은 앞으로 갈 수는 있는데 흔들흔들 하면서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정도도 힘겹게 하지만 유턴만 돼도 당장 자신 없어서 못하고 약간 이런 선인데, 근데 이게 자전거를 되게 잘 타는 사람이 보면,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제가 이렇게 말문이 턱 막힐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 네, 네, 이거는 좀 헬프를 합니다. 네, 책임은 네. 인지했고요. 제 생각에 이것도 인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학생들한테 그 어떤 내가 어떤지를 알게끔 해달라라는 말이 결국에는 그 등가로는 책임 전가라는 층위가 될 경우, 물론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떤 걸 명확하게 요청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저도 그래서 수준에서 스터디할 때 명확하게 요청할 때 있어요. 이거 닥치고 미적분학 계산해와라. 안 해면 안 된다. 이런 저 이제 정확하게 책임을 넘겨요. 그런 어떤 얘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명확히 보면 제 책임과 학생의 책임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 카메라 켜고 이름 드러내고 해라. 이런 건 제 책임으로 요구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제 반이 어떤 노트를 만들어주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디스커션, 어떤 전 제 책임을 떠넘긴 적은 수준하면서 일컨대 그 인지적인 층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임이라는 게. 근데 이 제가 이것도 비유해가지고 말씀드려요. 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빙판에서 그 개들을 여러 마리 있는 거에서 내가 이거를 다 쥐고 가는 입장이라고 어떤 비유를 하면 제 생각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인지하면 괜찮냐면 이 개들은 다 포텐셜들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이 개들은 그 동치 관계랑 분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라운지 불꽃이 안 꺼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55시간씩 남겨두는 이런 정신 나간 개들이에요. 이제 한번 이제 그 어떤 본인한테 그 본능과 훈련이 닿는 선에서는 1000km든 2000km든 갈 수 있는 그런 개들이에요. 근데 그 개들을 한 5마리, 10마리 모아놓으면 시작할 때는 개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개의 본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어떤 골을 셋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 1000km짜리를 가야 돼. 이 개들 다 데리고. 이 개들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이 1000km를 가야 돼. 그것만 해내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그거를 책임을 질 생각이면 거기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거 안 하고를 할 거랑 안 할 거를 정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 생각에 이거 1000km 가는데 이거 가장 요기네 할 거야. 근데 이거 1000km 가는데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아니야. 이거 누락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개에 대해서 어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랑은 전혀 다른 거라. 그래서 오히려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되면 내가 꼴에 대해서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책임은 내가 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전가를 안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수준에서 제가 그렇게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적분학 계산을 하면 대학원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문이죠. 명확하게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못했어, 이건 당신이 무조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수준에서 그거를 다 전제로 깔고 만들죠. 그런데 하면 1000km든 2000km는 갈 수 있지. 논문도 쓸 수 있지. 커리어들 살아날 수 있지. 이 얘기대로 오히려 하고 그런 면에서 일단은 콘텐츠의 이름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계산으로 대수학을 가능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정말로 계산으로 대수학 가능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어떻게 내가 나한테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학생들 입장에서 나한테 알려달라. 이거는 책임지는 얘기 아니에요. 난 오히려 주도적으로 계산으로 대수학을 안다는 건 이거라는 건 내가 던지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나는 요구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개가 5마리 있어요. 개의 특징은 다 달라요. 특성도 다 다르고, 본능도 다 다르고, 종도 달라요.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이 개는 네 번째에 매치하는지, 이 개는 왜 여기다가 매치하는지, 왜 여기선 이렇게 박아?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나는 그 결과만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남는 거는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걔한테 이러면 안 돼요. 가다가 힘들면 말해. 그래서 만약에 한 100km 가다가 멈췄어. 이거 이 개 때문이다. 이거는 주인이 책임 안 진 거지 개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컨텐츠에는 이미 다 어떤 전달이 돼 있어요. 계산으로 대수학 가능하게 하겠다면서요. 저는 이거가 형이 책임을 지겠다면 진행할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것들이라면 다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나한테 당신이 스스로의 필요를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이건 책임진 자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위상수학을 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은 스펙트럴 시퀀스 계산을 배우는 시간이다. 스펙트럴 시퀀스 계산하려면 미분형식 계산을 배워야 된다. 네가 그래서 그리고 스펙트럴 시퀀스 계산을 하면 TDS를 할 수 있다. 그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대신에 요거 미분형식 계산은 닥치고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의 층위를 그냥 흔들지 않는다 정도이고 맨 마지막에 그 결과만 남으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의미에서 그 기만만 없으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직문수를 해요. 제가 직문수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직문수는 현대수학 개론이다. 이거 직문수를 끝까지 하면 수학이라는 게 뭔지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과정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뭐요?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얘 닥치고 이렇게 사느라 시끄럽고 해. 그러니까 그럼 왜냐하면 다시 거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네. 네, 네. 말 일단 다 네, 하셨나요? 그냥 책임에 네네. 대한 그냥 인지적인 층위들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다예요. 네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미적분학 계산을 해오면 그 뒤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좋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물론 아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네, 전 아는 얘기인데 미적분학 계산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층에서 책임을 질지 및 그걸 어떻게 달성한지까지가 다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 달성을 위해서 대화를 하죠. 그래서 가령 당장 이번 주 위상수학 레코드 올라간 것도 원래는 지금 스펙트럴 시퀀스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와인딩 폼도 지금 전혀 소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갈고 닦아냈거든요. 지금 우리 전제는 미적분학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된다. 지금 그 퀄리티 아니지 않느냐? 이따구로 할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레코드가 남아있고 그렇게 스터디가 서브 스터디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그냥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는 인지하고 있는데 그건 저도 좀 고민을 길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시클릭 그룹 계산과 그 다음에 이제 퍼뮤테이션 그룹의 계산 이 두 개만 잡혀도 일단은 웬만큼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일단 기초적인 레벨에서는 뭐 더 들어가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근데 이거조차도 이제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제 처음 이니셜한 계획은 뭐였었냐면 그 시클릭 그룹이 뭐 이제 업토 아이소모피즘으로 뭐 지하랑 지마다 NG밖에 없고 시클릭 그룹의 서브 그룹은 뭐 시클릭밖에 없고 뭐 기타 뭐 파이나이틀리 제너레이티드 아벨리언 그룹의 스트럭처 티어럼은 이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증명도 기깔나게 하고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아셔? 그러면 제가 간단한 연습 문제를 드리면 이거는 당연히 푸시겠네? 하고 막상 연습 문제를 내면 계산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충격을 받았던 포인트였거든요. 그,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설계는 제가 해야 됩니다만 아니 이걸 못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다 까먹지. 예. 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계산하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아직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지금 문제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네.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제가 비유로 음, 얘기해 볼게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 개가 사냥개가 된다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개가 사냥개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데 이 개가 내 말대로 안 따라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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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개 잘못이에요? 주인 잘못이에요? 그 잘못인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잘못을 제가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면 말조차도 꺼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음, 개를 데리고 올 거면, 내가 개를 데리고 와서 사냥개를 만들 거면, 거기까지가 처음에 데리고 올 때부터 책임을 져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려면 구체적인 게 당연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게 있어도 잘 안 돼요. 그것도 맞는데, 저희가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는, 사람을 대한다는 거는 결국 그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똑같아요. 제 입장에서 미적분학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그게 깊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당신 꺼져라.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다가, 그거는 그때그때 다 달라요. 너무나 다양한 말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학 얘기하는데 정의를 보고 어떠세요 하니까 몇 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그따구 할 거면 아니니까 그냥 꺼져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수학적 재능이 있는 것 같으냐 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더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그 개들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어떤 거냐면 주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냥개가 되는 거의 스텝 1은 저 이제 군경 같은 저 큰 개가 내가 이제 이걸 뭔가 원판을 던지면 이 원판을 물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것까지 스텝 1으로 내가 디파인 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떤 해가지고 개들마다 그것들 다 하는데 다 개들의 특징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다 그때 그것들은 까지가 다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죠. 사냥개 A한테 도베르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원판해가지고 됐어요. 아,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알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치어와가 있어요. 치어한테 하니까 얘가 못 달려.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는 계속 다시 책임 여지에서 보면 이거는 치와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일단 네, 그리고 오히려 충분히 걔한테는 이해가 설득을 됐고요. 해줘야 되는 입장이죠. 어떤 왜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예, 저도 정확히 그걸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뭔가 대상을 자꾸 접할 때 아무래도 사람은 나 이거 힘든데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나 좀 설득해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정확하게 책임 소재라는 걸 혹시 인지하시겠네요. 아, 그게 그게 책임 인스트럭터여야 소재다. 되는 거예요. 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인스트럭터가 이걸 왜 질문을 배우는 다시. 거에 대한 책임 소재죠. 그러니까 그걸 묻지 말고 일단 그러면 이 계산을 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러니까 조금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도 책임이 전가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근래에도 이제 육기 포함해서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동치 관계 이거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 확신이 전달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 개쩌는 거다. 이 동치 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이게 이 확신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이게 단순히 뭐가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재를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스트럭터의 책임이 동치 관계가 수학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수학적인 구체적인 예시들과 애플리케이션들을 들어주는 게 학생들한테 책임을 지는 거냐? 동치 관계를 배워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확신이 전달이 되기는 하는 거에서 똥꼬쇼를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어느 게 책임을 지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이 리스트를 왜 동치 관계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걸 전달했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학생 입장에서. 그러면 책임을 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가 전달이 되는 게 내 책임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잘 되고 아니고를 포함해서 그리고 실제로 알고 보면 동창회가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근데 거기까지가 인스트럭터 책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수가 이런 히어리가 있다. 근데 어떤 그냥 다 외계어 그냥 떠들어 놓고 나 이거 가르쳤으니까 내 책임. 이건 책임이 아니죠. 이건 기만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수준을 그럴 생각이 없다는 의미인 것 뿐이고. 그,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형이 해야 되는 책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대수학을 계산으로 배우는 거가 사이클릭 그룹을 계산으로 다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형이 지금 책임으로 던진 게 대수학을 계산으로 알아가는 것은 사이클릭 그룹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이 어떤 명제를 하나 선언 하나 만든 건데 책임의 선을 형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우려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이거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산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는 학생들 책임인가요? 인스트럭터가 전달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스트럭터가 학생이나 걔의 입장에서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한테 알면 내가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만 정확하다면 오히려 사이클릭 그룹 자체는 저의 솔직한 생각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가 전달이 돼. 근데 그걸 물타기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좋은 형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사이클릭 그룹에 되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비판을 사실 사이클릭 그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아? 이건 괜찮아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사이클릭 그룹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할 거기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제가 리만의 복수에서 하는 거 리만 로우까지 아는 게 제가 지는 책임이고 이거 미분 형식 계산하면 리만 로우 알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위상수학 경용을 한다. 스펙트럴 시퀀스 계산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제 책임.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냥 거기서는 확실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저도 배워야 되고. 근데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선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명확하게 분기가 돼야 돼요. 걔는 걔가 해야 되는 애씀이 있고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애씀이 있고 그게 다 조화로울 때 뭔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개살은 그게 필요하고 육개에서도 형이 계속 책임을 전가를 해요. 근데 그거는 폭력이에요. 네. 뭐 제가 일단 어느 정도 인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같이 책임을 져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 책임은 사실 형만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질 전체 프로그램은 제가 결국 다 보고 이제 코디네이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100% 동의하거든요. 그 대수학을 계산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100%, 200%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그 슬로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동의를 합니다. 모든 의미 지금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대수학 교육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게 열나 어려워요. 이게 열나 어렵다는 게 스펙트럼의 다양성에서도 어렵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함수의 정의 이런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니 그거 너무 깝깝하거든요. 그 실제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선도 네, 걸고. 저도 하나만 또 첨언을 네.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물론 토익 이zem플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적당히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는 제가 잠깐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기하 구조를 결국 뭔가 인베리언트라 물론 다른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입장은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대수 구조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방법을 잘 모르겠기는 하거든요. 준비를 시켜야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배보다 배꼽이 안 커지도록 하는 것까지는 내가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내 꼴이 이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군견들을 데리고, 5마리를 데리고 나는 1000km를 뛸 건데, 썰매를 뛸 건데,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 군견들이 이게 훈련이 돼야 되라는 거는 군견들한테 내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은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군견들 입장에서 어떤 개로서 군견이 되고 싶어? 훈련 받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원판 이거 던지면 부러워.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저쪽에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쪽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금 이런 거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거는 저게 책임을 떠넘겨야죠.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정의들은 닥치고 외워라. 이거는 네 책임이다. 이거 모르는 건 네 책임이다. 그 동치 관계랑 분할의 1대1 대응을 연역으로 안 보인 건 네 책임이다. 이거 다 있지 않냐?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거 안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냐? 이거는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안 할 때 말 더럽게 안 듣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말할 그 권리가 있어요. 저는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떤 책임은 오히려 권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오히려 책임이 깊으면 권리도 깊게 요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으면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전달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설계는 제가 해야 되고,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서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네, 일단 인지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게 기만이 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얘기는 좀 길게 할까요? 설계 같이 하자고요. 형한테 혼자 안 남길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컨텐츠거든요. 그 계산으로 대석 배워야 되는 게 100% 맞는 얘기죠. 그 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책임을 넘기는 어떤 인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지금 동치관계랑 분할의 1대1 대응을 2주 동안 55시간째 디스코드 라운지를 해도 못 해내는 사람들을 대하여.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학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정신 나간 미친 자들인 경우들이고 대부분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대수학을 가르칠 건데 이 사람들이 정의나 연역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페네트레이팅 이그젬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책임을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뭐, 그 정의 자체를 이해 못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가 인스트럭터의 책임인가요? 학생의 책임인가요? 일단, 페네트레이팅 이젠플을 너무 높게 잡았으면, 뭐,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잡은 제 책임일 것 같고, 아니죠. 또, 아니죠. 저는 이게 그 양쪽을 하시는데 이 정의를 닥치고 외우라고 안 한 인스트럭터의 책임이에요. 음, 이거 인지시키는 것까지가 인스트럭터 책임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페네트레이팅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알아가는 게 걸리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까지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제가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근데 막상 알라고 하면 말을 듣겠어요?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 이거 안 들었으니까 네가 안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맞을까요? 그것도 중간 틀린, 과정들 다 설계해 줘야 돼요. 하나씩. 음, 기억, 니은, 디귿부터 다, 이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질 거를 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치 관계랑 이 사람들 입장에서 동치 관계 전에 관계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일단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 셋을 잡아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펑션의 정의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대충 나는 너를 그 어떤 친구로 생각한다. 이거 동치 관계 아니냐? 너 이거 이 페네트릭 이그젠플을 봐. 왜 이거 이해를 못해? 이거가 인스트럭터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여기서 인스트럭터가 해야 되는 책임은 함수정의 닥치고 외워. 물어봐. 대답 못해요. 외워와.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저도 여기서 다시 질문.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채널지기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인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연역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시 레벨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시조차 감을 못 잡는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예시가 잡혀 있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시가 대충 감 잡았고 알겠어. 라고 주장을 하면 그때는 저도 연역을, 당연히 이건 의무 하고 던질 생각인데, 반대로 예시 레벨에서조차도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예시를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데도 지금 못 잡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거는 논리고 나발이고 정의고를 따질 게 아니라 이게 왜 예신지부터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방식은 상관이 없죠. 제 말은 최종 아웃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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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서 페네트레이팅 이그젠플을 강조를 하든 아니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닥치고 정의로 외우라고 하든 그거는 오히려 최종 아웃풋이 나오면 저는 방식은 인스트럭터의 다양성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웃풋은 인스트럭터가 얘기한 방식대로 책임을 질 때 나오는 그 구조여야만 돼요. 그 네. 과정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시를 가지고 섬세하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연역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것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런데 만약에 나는 페네트레이트 이그젠플을 내가 생각할 때 유의미한 선에서 던졌으니까 이거를 못 받아먹는 거는 너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가 내 책임이 아닐 때 어떤 거냐면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본 가운데 그때 그게 정확하게 흑백으로 갈라지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그냥 내가 예를 들어 10명의 파악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 예시를 던졌고 쌈박한 설명을 던졌으니까 이해할 거라는 거는 사실은 개소리죠. 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서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이 되는 경우들은 정말 1000km, 2000km를 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그래서 리월드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티칭에 대해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기만해서 생각해는 안 돼요. 저희도 이거 배우는 거 다 중간 과정인데 저희 특수성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이해할 때 이제 베베 꼬아가지고 어떤 거 간신히 이해해내는 그거 다 이 사람들 다 겪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이거 얘기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저는 인스트럭터인데 중요한 게 유물론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확인할 거 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음, 아니, 하는 거 못 봤잖아요, 내 눈에서. 어떻게 그걸 음, 음, 어떤 믿고 넘어가죠? 저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품부터 안 믿어요. 했다는 말도 저는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저희 다 알지 않나요? 다 구라치다는 거? 저는 애시당초 그게 제가 본 구라는 거로,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했다는 게 구라는 아닌데, 열심히 해냈고 다 했는데, 했다는 거의 퀄리티는 저도 못 믿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당연히 못 믿죠, 그거는. 근데 했다는 거 자체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안 하면 나가리고. 근데 해온 걸 했다고 해서 저는 그거를 했다고 믿지도 않아요. 저는 재선에서 확인이 될 때 믿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동치 관계랑 분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됐다고 믿는 거는 저 정신나게 55시간째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이것들을 알아가고 있구나, 이고. 제가 안 믿는 경우들은 어떤 기대수 3강 영상을 보고 기대수 스터디에 가서 쌈박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으면 안 믿어요. 당연한가요? 음, 저는 그거를 네, 믿으면 인스트럭터가 아니라고 그거는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제 마지막 얘기 드리고 하실 말씀 듣고 오늘 레코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봤던 교수들이 참 꿀 빨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욕 처먹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김동훈 박사님 말씀 듣고 다른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레코드는 마무리하면 어떡합니다. 네, 이제, 어쨌든 그런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율은 좀 더 저한테 있지만, 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 그러니까 설계해 주는 것까지는 제 책임이다라는 거가 결국은 이야기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harsh하게 몰아치는 게 답이 아니고 이제 때로는 또 지켜봐 줘야 된다. 뭐 다, 네. 일단 그 두 개를 가장 큰 키워드로 제가 인지를 했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음, 네, 예를 들어서 그 최세현 선생님이랑 스터디를 하실 거라면 최세현 선생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질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데. 그냥 이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책임이 아니에요. 음. 저는 책임질 생각으로 수주를 데려왔어요. 네, 혹시 다른 분들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뭐 감상이든 얘기 듣고 레코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 네. 그 치와와도 사냥개 되고 싶습니다. 그 김동현 박사님 믿고 있고요. 만약에 사냥개 아직은 안 될 것 같다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 준현 선생님? 네. 질문보다는 염려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아, 저거는 진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라고 쓰셨는데요. 제가 저거 그러니까 네. 네. 저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전형적인 한국 마인드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슬로건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는 저는 이거 하나는 요구해요. 그 수학을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참일 것. 네. 저는 근데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그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방해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은 뭐 아무래도 공식 스터디 시간이 있으니까 뭐 내가 궁금한 게 10개라서 10개를 다 물어보지는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 다만 그건 다시 있어요.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하는 것도 책임 전가입니다. 아, 네네네네네. 그쵸. 네, 그 말도 뭐 맞지. 궁금한 걸 본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물어보라고 해요. 하긴 그 말은 맞네. 그러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일단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마음은 당연히 요구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만족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그럼 함부로 제가 또 그러면, 그럼 뭐, 있는 대로 다 질문해라. 그래서 질문해라는 것도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게 좀 설계를 제대로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정확하게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안 하고 하면 결국 책임 전가의 맥락이 돼서 이게 어려워져요. 음, 네, 정확하게 그 포인트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켜신 분들은 한 말씀 다 하시죠. 고조 선생님이랑 정 선생님이랑. 어, 하셨던 말씀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르겠어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저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걸 모르는데 네, 너무 음.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왔고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매우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천일주기님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게 그거는 이제 설계의 부재다. 네, 말씀해 주신 거. 그러니까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설계도를 안 드린 거죠. 그런 네, 건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긴 한 건데 네,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설계가 너무 안 돼서 그런 게 맞고요. 만약에 제 딴에는 설계를 해왔다고 드렸어. 근데 알고 보면 부실공사로 끝날 게 높은 설계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물론 뭐 네, 네, 어느 정도 채널지기님 선에서 커튼 해줄 거라고 믿긴 하지만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디를 모르는지 표현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네, 책임 전가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는데도 모를 줄은 몰랐다일 수 있잖아요. 설계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적어도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걸 표현해 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안 그것도 된다. 안 되나? 그게 안 이거 된다고요. 그러니까 형이 계속 그 책임을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을 음,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걔한테 나를 납득시키라고 하면 안 되고
형 입장에서는 유물론적으로 믿을 수 있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믿을 수 있는 유물론적인 데이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유튜브 레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디스코드에 떠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직문수 로그가 있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직문수로? 그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문수 디스커션에 참여하고 직문수 디스코드에다가 매주 글을 남기고 있어요. 이런 것밖에 음. 저희는 신뢰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모른다는 말을 가지고 모른다는 거가 100가지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만 가지의 다양성이 있죠. 거기서 그러면 그걸 내가 이제 유물론적으로 어떤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파편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계도를 만들 음. 때. 그러면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물론 설계를 다 해드리고 나서의 얘기긴 하겠지만 뭔가를 이제 좀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좀 공부를 뭐 읽어보시고 최소한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실 수 있지만 감상이라도 어떤 그 자기가 이해한 대로 적어 와라. 아, 그거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지금 직무수가 그렇게 진행이 되죠. 네, 그러니까 노트를 주고 네, 디스커션, 그러니까 뭐를 해야 하냐면 노트 적어주는 거 내 책임, 인스트럭터 책임. 노트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고 레코드 그 어떤 기록을 남기는 거는 님 책임. 그거 안 한 거는 네네네. 나는 그건 관심 없다. 근데 그거를 음, 그 음,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기는 거를 전제로 해서 나는 그 다음 거를 해주겠다. 네네네. 이거는 네. 괜찮죠. 그 사실은 오히려 그거야말로 과한 게 아닐까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반대로 그게 과하지 않은 거군요. 설계도까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끝이에요. 물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네, 거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해야죠. 그 혹시 지금 더 뭔가 많이 올라와 갖고 잠시 어떻게 내가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을 통해 저거 네, 저거는 매우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자, 다시 진무수님하고 제가 말 계속 끊을게요. 그러니까 네. 저기서 답을 해주시면 안 되고 음, 실제 데이터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어떻게 저 말을 듣고 저 데이터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상대방한테 다시 떠넘기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쪽의 그러니까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스트럭터가 진짜로 파악해야 돼요. 음, 말만 듣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진짜로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혹시 그 김동원 박사님은 김명훈 선생님에 대해서 아세요? 김, 김명훈 선생님에 대해서 아세요? 김명원 선생님. 뭐 몇 번 뵙긴 했지만, 네, 완초수에 올려놓은 잘 기록 보신 적 모르죠.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완초수 레코드에서 실제로 스터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기대수까지는 반대로 완초소는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기록 본 적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거 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책임의 층위를 구분하는 건데 그 스터디는 진짜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다 초심자들이 그냥 본인들끼리 그렇죠. 재롱 떠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파악하는 거가 목적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 사람을 파악하는 건 저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을 할 거는 의사가 진단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질 저 관자발을 사람이 감히 보면 아무리 안 되지. 잘한다고 말해봤자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못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 네네. 데이터를 들이밀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없 음, 생각해요. 네네. 오히려 그러면 그거는 제 장점이기도 하죠. 예, 최현직님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얘기가 저 인간 유물론자라고. 네. 예, 네. 저는 애초에 저 사람들 하는 말을 아,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네, 혹시 그래도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렇게 오해를 했었고, 그러니까 저 말만 듣고 제가 약간 지레짐작을, 그러니까 제 경험, 제일 비슷한 저의 경험을 가져와서 제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계속. 그렇죠. 책임을 질 거면 그런 김재동 씨의 격려를 해주면 안 돼요. 음, 음, 오히려 상대방이 얼마나 개노답인지 얘기해야 되고요. 음, 노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해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지금 노답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책임을 질 거면 대화가 그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수능이 1년 남았는데 수능이 지금 이제 그 수학이 지금 8등급이야. 그래서 저 수학을 못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도 잘할 수 있어. 내가 했던 것 따르면 이건 아니 그냥 실제로 8등급이지 어떻게 푸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그 모의고사 이제 첫 네 문제 푸는 거 보고 하면서 안 되겠는데? 이게 책임을 지는 태도잖아요. 그러네. 실제로 그쵸. 맨 처음 가서 부모가 뭐라고 하든 안 믿고 일단 그냥 풀려보죠. 그치. 그걸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파악이 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이제 파악 없이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오히려 8등급인데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말을 들어주는 게 답이 아니구나. 데이터를 봐야 되는구나. 네네네. 데이터를 봐야 되고 이제, 내가 네. 책임질 말을 진짜 내뱉어야 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군요. 네. 예, 예, 모른다는 말이나 다 문제돼요.
왜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당신 말대로 내가 네네, 이제 좀 감이 예.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체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과외하고 할 때 했던 건데, 네, 과외 학생들하고 이거랑 오히려 네, 배려한답시고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네네. 전달된 것 같아요. 네네. 속전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렇게 하면 망하니까, 그냥,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김제동식 위로가 아니라 이제 서장훈식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카메라 켰으니까 두 오씨 한마디씩 하시고, 김동현 박사 하실 일 있으실 때 오늘 레코딩 저는 더 할 말 없습니다. 일단 받침이 제가 하나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김도경 박사님 이야기 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사실 잘 이제 모르니까 이제 또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좀 그런 네, 좀 말은 좀 그렇지만 개를 보는 시선으로 좀 봤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솔직히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그게 되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수질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게 좀 많이 답답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공부를 안 하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인력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더하다 스터디 1년 동안 채널지기님한테도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지만 이 꾸준함을 일단 증명해 보이고 뭔가를 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시점에서는 어 그냥 이제는 좀 그 몸이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몸이 좀 이해를 하고 전혀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네 책임도 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네 그냥 뭐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남들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볼 필요 뭐 있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제 최현지기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오늘 사실 뭘 했냐면 그 안희속력 곡선 그 구하는 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레코드 이제 이따가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제가 대단한 개소리를 한마디 하거든요. 제가 대단한 개소리를 하는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제 말이 개소리인 게 그냥 만천하에 그대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화나고 부끄럽고 막 짜증나고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1년간 뭔가 어, 지금 방금 김도경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제가 1년간 꾸준히 해보니까 이런 게 저한테 어떤 뭐 상처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뭐랄까요 그냥 정직해지니까 야 이거 이제 평생 안 잊어먹겠네 이거. 네. 그런 게 나왔고 그리고 또 실제로 1년간 같이 스터디하니까 되게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실 다들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저 혼자 막 더하다 해서 나대고 있으니까 아씨 마이크를 내가 뺏겨야 되는데 마이크를 너무 쥐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건 그렇게 떠들고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쌓이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다들 예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정확한 질문이 뭐냐, 내가 모르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퀄리티가 아주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서, 앞으로 여기서 할 일도 그렇고, 우리 그 김도경 박사님하고 같이 할 이 계산 이 스터디도 참여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는 여기서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겠다. 아까 장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준 정확히 그 논리 부분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저는 이 계산 스터디에 참여를 해보고 싶은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뭐 제가 뭐 주제 넘게 뭐 남을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좀 이런 경험이나 이런 공부 방식에 대해서 이게 알 수 있다면 좀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스터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건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 때 혹시 들어가면 혹시 박사님께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사실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앞으로 또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나갈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되게 너무 감사하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제가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으로 안 들리게 제가 설계를 잘 해서,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만약에 제가 여기서는 차라리 이건 요구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거는 누가 들어오시든 제 책임이죠. 그래서 그 오전 선생님께 말씀을 좀 듣기 전에 그렇게 하고 그 레코드 마무리할까 하는데, 자 김영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김영원 선생님 저거 들어갈 생각인가요? 대개살? 네, 제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김영원 선생님을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성공이거든요. 그 네, 생각에도 그거는 저도 기대가 인지하고 됩니다. 저번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네네.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이제 인스트럭터인데, 그거 책임지실 거면 이거 그냥 연재부터 하셔도 되고요. 근데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그 김영호 선생님만 봐도 지금 라운지에서 그냥 그 수학 얘기 듣는 순간 그때부터 입 다물거든요. 맞습니다. 네, 못 따라가요. 동치관계 그 분할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도 못 따라가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데리고 가겠다 하셨으면 데리고 가셔야 돼요. 네. 그거는 제가 좀 뒤에서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아직 다 파악했다고, 그러니까 개별로는 당연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전체에서부터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 수준은 대충 파악이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니라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본게없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 그러니까 인간아. 뭐 그것도 맞지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눈높이를 한참 낮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악을 해라가 포인트고요. 음, 음, 파악을 음, 하고, 와, 진짜 이거 개노답이구나, 그 느낌을 받아야 되고요. 진짜 낮추지 마시고요. 형 입장에서 업데이트 말고 저 사람들을 데이터를 음, 유물론적으로 정말로 확인해서, 아, 이 답 없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이제 근데 전달은 된 것 같으니 그 이번 주 스터디를 여셔도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하세요. 지도 나가지 마시고 진짜. 제가 이제 제가 기대하는 제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이거 안 나오면 다시 이 대화 또 열거든요. 김영호 선생님 파악하시면 아마 한숨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숨이 일단 안 나오면 저한테 뭐 오히려, 아씨 나도 이걸 나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근데 그것도 그러네. 그치. 괜히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체에서 차라리 파악하는 것만 몇 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 드네요. 네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오히려 안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진짜 네네. 이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얘기해서 이건 될 게 아니에요. 될 게 아니라니까. 이제 정확하게. 애초에. 네.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이제 안심이. 한 명당 한 줄씩 써도 될지 약간 의구심이 지금 들기 그래서 시작했어서. 한참 대화해 봐야 돼요. 진짜 답이 없다. 음, 최현 선생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최 선생님은 약간 이제 뭐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또 애들 문제도 있고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또,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있고 하니까 뭐 오히려 그렇다 치는데, 저는 이제 뭐 오진섭 선생님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그래도 한참 대화해 보면서 아직 뭐 다 알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예시 적어 보세요 했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일단 인지를 했어요. 다시 그거가 예시를 못 적어내는 게 오지서 선생님 책임이에요. 그 수준을 못 제 맞춘 책임이죠. 인스트럭터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죠. 네. 예. 그것도 저는 지난번 대화를 그렇게 됐고요. 아니 왜 본인 책임을 싸게 이렇게 떠넘기고 있어. 그거 맞춰주는 게 음, 인스트럭터 해야 될 일인데. 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춰야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감은 예, 안 그래서 잡히네요. 진짜로 파악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예를 들어, 형은 저를 알고, 전 형을 음, 알잖아요. 음. 네, 이렇게 파악이 돼야 돼. 이거 결국에는 애정이에요. 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게 그거거든요. 제가 대치동에도 실제로 잠깐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못해 먹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고, 뭐 그래, 뭐 기계를 만드는 것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은 수학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냥 엄마가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는 정말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예 대화 자체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하고 싶어서 왔잖아. 0단계는 일단 스텝 제로는 넘었고 근데 지금 스텝 1에서 막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설마 스텝 1은 막히겠어? 스텝 3쯤부터는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스텝 1부터 모든 걸 다 다시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적어오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니 몇 주는 그냥 대화만 하면서 얘기해보고 좀 파악이 되면 질문해보다가 뭐 이제 채널에 좀 뭐 어땠는지 뭐 남겨주세요부터도 해야 되고 네.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뭐 처음에 얘기했던 6개월은 일단 택도 없고 네, 그냥 프레임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돼요. 아예 그냥 그 사이클릭 그룹 이런 것도 다 집어치우시고 일단은 그 지금 이제 그가 계산으로 대수로 한다는 슬로건만 남겨놓은 채 그 이제 일단은 내가 대할 사람들에 대한 파악. 그래서 가령 시간 있으실 때 완초수 쭉 올리면 김영호 선생님의 굉장히 이상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오전 선생님까지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김영원 선생님 열심히 파악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은 제가 상담은 요청합니다. 그거 같이 맞추자고요. 그러니까 그거 못 해내면 지금 수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히려 직시하는 가운데 해내야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오짐 선생님한테도 꽤 답답하게 느꼈던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짐 선생님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오짐 선생님을 커버 못하면서 수주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명호 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지 사실 오진석 좀 선생님은 두렵긴. 선녀입니다, 선녀. 네. 동의합니다. 네네. 그거 맞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다. 네, 그러면 진짜 네. 네 일단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말을 할지 그래서 아직 안 최악의 모르겠어요. 경우에는 이거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게 할 거니까 그때 채널지간테 떠넘기라고 그때 저한테 다 최악의 경우는 책임을 다 떠넘기셔도 되고요. 모든 의미에서 제가 다 네네. 어차피 네네. 직무수 멤버들까지 다 데리고 할 거라 직무수 멤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더 막장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괜찮아요. 음. 그 선에서 저는 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 제 희망사항부터 밝혀놓을게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제 솔직한 감정은 김영원 선생님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답은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러면 노력은 책임진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것부터 저는 이제 그 원위치에서 그러니까 내가 음.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저는 하지만 오지수 선생님은 책임을 지고 싶어요. 자,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섬세한 얘기인데 음. 음. 디스코드 라운지에 김명호 선생님도 계속 계세요. 아 그건 알아요. 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걸 섬세하게 그 안에서도 클래스를 또 가릴지 아니면 그래도 디스코드에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인스트럭터의 역량인지는 네, 그건 이제 고민하셔야 또 돼요. 설계를 고민도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가능하면 그 누구도 소외시키고 싶지 않아요. 무지하게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요구시켜요. 안 그러면 그 박사님이라는 호칭이 아쉽지 않겠어요? 혹시 부담스러우실까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김동현 박사님 느끼는 대로 하시면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아니요,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단순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네. 네, 저는 그냥 그 장담을 안 드리는 선에서. 무지하게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네. 오전 선생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좀 세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저번에 이제 대게살 시작하기 전에 남승우 선생님이랑도 그렇고, 이제 라운지에서 이제 소위 얘기를 조금 나누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시로 풀어보면서, 이제 연역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예시로 풀어보면서 하면은, 뭐, 그냥 연역으로만 이제 그냥 하는 문자로만 것보다 알고 있는 게 훨씬 잘 아니라, 와닿는다는 게 네. 일단 제 주장이었어요. 네. 네, 심상을 이제 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저라는 사람을 엄청 경계하셔야 되는 게, 저는 살짝 그래요. 음. 연역적이 아예 안 갇혀 있으면은 그 계산도 아주 제 멋대로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저는 김동현 박사님 퍼즐 얘기 하실 때 그 생각했거든요. 퍼즐을 예를 들어서 밀어서 하나의 블록을 뭐 빼내는 퍼즐이 있어요. 그러면 밀어서 빼는 게 규칙이잖아요. 네, 저는 그 밀어서 빼낸다는 규칙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빼낸다, 그냥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빼냈어요 하고 하는 네, 사람입니다. 어떤 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네, 어느 정도 데피니션을 좀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일단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를 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제 좀 뒤에 내용에서 이제 예시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음, 이제 그 층위를 이제 그러면은 조금 하나,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이거는 그냥 일단은, 이런 거다라고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또 이제 연역적으로 완전 이해를 해야 그 예시를 좀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그 층위도 조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도현 박사님 예시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은 가끔 좀 뜬금한 기형 같은 게 이제 암호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좀, 이건 좀 들어본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연역적으로 말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예시를 할 때, 이거 들어봤지 하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핀트에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될지 까먹고 이제 김도현 박사님 이제 흐름에 이제 말려서 이제 계속 이제 쭉 진행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네. 어떤 말씀하시는지 네, 알아들었습니다. 예시를 어떤 층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조금 정의를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네. 저는 저번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번 약간 제가 원래 제 차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동현 박사님께서 또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레코드 보시는 분들이 좀 알 수 있게 얘기를 드리면은 기대수 3강에 멱집합 예제가 있어요. 멱집합 해가지고 이제 멱집합으로 이제 칼텍션 프로덕트를 하고 거기서 X, Y를 뽑아가지고 X 곱 Y 해가지고 순서상 한 다음에 바이젝션이면은 뭐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X를 일단 뽑는 게 일단은 뭐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였는데 거기 X를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라고 하셨어요. X, Y를 이제.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렸냐면은 그 동그라미를 그리고 중괄호를 한 다음에 1, 2를 한 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 2, 1, 3을 이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B에는 이제 1, 3 이렇게 막 한 번에 써놓은 거죠. 원래 1, 2 이렇게 하고 1,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좀 대화를 하고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서로 좀 어느 정도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제가 그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말했던 내가 뭘 몰랐는지 알아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하면은 좀 답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좀 네, 생각하는 측면이 저게 이제 그 이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지선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거를 저렇게 착각할 거라고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래갖고 도저히 못 믿겠어가지고 저거 봐라. 했더니 이제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건 이거 분명히 이걸 뭘 잘못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대화가 안 될 수가 없는데 해서 이거 확인을 어쨌든 해봐야 그래서 유물론은 일단 동의하고요. 근데 어쨌든 네, 제가 뭐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진 선생님은 네, 오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가 설계를 잘해서 가능하면 모두를 데려가고 싶고요. 근데 아직 뭔가 심지어는 오진 선생님도 제가 희망사항일 뿐이지 아직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는 정확하게 말한다. 그건 이제 논의해보도록 인지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됐어요. 예. 예, 이제 네네네. 한다는 말이 이제 쉽게 이제 책임을 질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거지. 그 네네네. 또 이데아를 할 건데, 일단, 이제 당번 편하게 하시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레코드로 데이터 하나만 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for each, for all, 이거 왜 같은 거임?에 대해서 한 이틀 대화를 하고, 여전히 수긍을 못하는 음, 선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를 모르지? 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고요. 이거 for each, for all. 그리고 와중에 그거 정확하게 이제 디펜던시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단어를 정확하게 써도 인지가 안 되는 선. 네. 진짜 어려워. 근데 퀀티파이어는 뭐 다들 고생하는 파트인 거는 또 맞긴 하니. 근데 오히려 그거는 제가 수긍이 가는데 더 예시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올해 재밌는 한 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